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울산을 들어라 울트라!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000여 명으로 집계가 돼서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울산의 코로나 확진자 수도 오늘 518명이 집계가 됐는데요. 네. 자, 여름철에 이렇게 밀접한 환경이 노출된 데다가 자연 면역이 좀 감소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재유행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내 환기 그리고 개인 방역에도 좀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 같은 실외 활동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금 이렇게 느슨해졌던 마음에 고삐를 좀 당길 맞아요.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외 마스크가 해제됐다고 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연히 안 쓰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모두를 위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만에 얻은 거리두기 해제입니까? 네. 코로나 확산이 되기 쉬운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울트라 오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첫 소식은요. 다시 돌아온 수요일의 맛코너 업자들의 맛집이 준비됐습니다. 사장님들의 픽한 찐 맛집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메뉴는 숙성회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잠시 만나볼게요. 네. 자, 전국을 틀어라에서는요, 건강한데 맛있기까지 한 우리 밀 재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제주도입니다. 야, 기대되는데요. 네. 울산 곳곳의 소식을 또 퀴즈로 전해드리는 톡톡 퀴즈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변경이 된다고 하는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챙겨서 절대 범칙금 내지 않으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기운 팍팍 에너지 넘치는 저녁을 만들어드리는 울트라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울산 MBC 프로그램 플러스 검색하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프로그램 만드는 데 도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동영상 방송 끝날 때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선물 보내드리느냐. 오늘은요. 네. 현미빵 세트 그리고 점심 식사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 첫 순서는요, 외식업 사장님들의 찐 단골 맛집을 소개하는 야. 업자들의 맛집입니다. 네. 지난주에 무표정 시식평의 신세계를 연 오창재 사장님에 이어서 반가운데요.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주자, 과연 누구일지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포스. 포스가 느껴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화동 식자재 살짝 마트에서 강호동. 하루 코너를 운영 중인 일명 강칼 박종훈이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맛집 카페에서 또 열심히 또. 손님을 이야, 담당하고 계시네요. 단칼. 예. 우와, 진짜 거의 릴레이가 그냥 릴레이네요. 추앙인데가 난리가 났네요. 일단 제가 보시다시피 먹는 걸 좋아하게 생겼고요. 잘 먹게 다니고 제가 뭐 특별하게 맛있게 먹는 기술이나 뭐 많은 지식은 없는데 이제 워낙 또 먹는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도 먹고도 잘 하니까 뭐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맛집일까요? 수아미 저는 시장에. 원래 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제가 예. 또 오늘 횟집을 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이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 기대가 좀 되긴 되는데. 울산에서 제가 다니다 보면 그 신경심해라는 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이런 또 기술이 근데 있네요. 뭐 전문적인 이자카야나 일식 전문으로 하는 데서만 하는 스킬인데 여기는 회센터 성지라고 조금 틀리게 이걸 고집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 그래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벌써 말씀부터 믿음이 갑니다. 설명해 주시면 어떤가요? 이게 기술이다.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식이 네. 뭐 다른 걸 떠나서 설명하면 길고요. 네. 이렇게 자, 하는 볼게요. 거예요. 일단. 신경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 방법이 촉수에. 비린내가. 경직을 지연시켜서 비린내가. 비린내도 잘 안 나고 식감도 더 쫄깃쫄깃해져. 쫄깃쫄깃해지고 아주 부드럽다는 얘기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깔끔하네요. 아이고 심하지도 있고. 진짜 깔끔하네요. 네.
뭐 특이한 자연산거리 뭐 전복치도 있고 고랑치도 있고 가오리도 있고 어허. 가자미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광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흔하다고 생각할 뭐,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국민 생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광어, 우럭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광어를 잘하는 집이 회를 정말 잘하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해라. 중국집으로 치면 예. 짜장 짬뽕 뽕을 같은 잘하는 이런 집. 개념이 그러네요. 횟집에서는 광어라고 보시면 돼요. 광어를 잘하시는 분은 다른 회를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군요. 사장님 맞습니까? 네. 그래도 숙성회랑 이제 화로회랑의 차이를 제일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그거는 광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광어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보시면 네. 모든 생선은 커야지 맛있습니다. 아, 커야 맛있다. 물고기는 이왕이면 광어 같은 거는 뭐든지 커야지 맛이 있으니까 문어도 그렇다고 하던데. 일부러 큰 것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광어를 사실 때 무조건 이렇게 볼록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손이 도톰한 거. 볼록한 거, 도톰한 거. 광어 자체의 특징이 예. 지방을 지느러미로 저축을 해요. 아하. 그래서 자기가 먹이 활동을 못했을 때는 여기 있는 축적한 지방을 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연장을 하는데 그렇구나. 여기가 두툼할수록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지방이라는 꿀팁까지 자체가 우리가 주셨어요. 먹었을 때 고소하다, 맛있다. 아, 지방이. 이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얄뚱하게 제가 도톰한 또 거. 개인적으로 어허. 숙성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사장님한테 한 4시간 전에 숙성을 좀 부탁을 해달라. 그래 해서 지금 준비된 부분도 있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화하시면 되네요. 아니 이건 거의 생일이 미라처럼 해놨네. 네, 이게 이제 회에 대해 3대적인 피, 물, 어. 공기 그 세 가지. 공기까지. 아무래도 제일 이게 마지막 보통 어려운 게 처리는 아닐 것 같아요. 공기를 막아야 되니까. 아, 이유가 있었네요. 거의 완전 미라 수준으로. 이거는 책상 겉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네, 우리 일반 광어랑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아, 그러네요. 안쪽에도 휴지를 필터적으로 넣네요. 껍질을 야. 한번 벗긴 거거든요. 요 작업 자체가 이게 엄청 힘들어요. 그럴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뭐 우리가 칼로 긁거나 이런 작업은 아니고 예. 칼로에서 이제 비늘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오. 그래도 요게 지금 또 껍질이 또 붙어 있고 이거는 뭐 본다고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게. 정말 숙달되고 많이 해보신 분만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노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저 같은 주부는 지금 구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야, 근데 이게 이제 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입니다, 여러분. 구이용으로도 맛있겠네요. 와, 크다. 자, 이래야지 고기가 많이 나오죠. 고기 아주 두툼하네요. 자, 오, 분리 기술 대단합니다. 야, 자,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자, 기술입니다 이제. 오, 어떻게 저것만 다 벗겨내시지? 그러니까. 자, 이제 또 기술. 자, 저 결대로 써는 거 보세요. 결대로. 아, 이야, 이야, 대단하시다. 오, 보는 재미가 있네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숙성회가 일반 모양이 조금씩 틀린 이유가 제가 써는 방식을 몇 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요 넓게 펴진 게 초밥식으로 먹는 방식으로 해서 썰었고 요렇게 이제 좀 잘게 썰은 거는 제가 나중에 물에 좀 얹어서 먹을 거고.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도톰하게 나오는 이런 방식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회는 무조건 제일 중간부터 드셔야 되는 거 아, 네. 이제 아시고요. 요거 많이 먹으면 옆 사람하고 싸워요.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왜 세 점씩 제가 먹냐고. 또 좋아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보통 일반 초장집 가서 이제 그 초장을 먹으면 그냥 초장에만 찍어 먹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1대1대1로 다진 마늘하고 참기름 넣어 먹습니다. 맛있겠다. 그건 진짜 맛있죠. 저게 청양고추를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난리 나죠. 오! 어우, 어우, 어떡해. 아, 정말, 예. 웃고 계시네요. 아, 저 어떡해, 저 먹는 소리. 부러워요.
숙성이 제대로 됩니다. 아우. 저희가 말하는 숙성빨이 좋다고 하는데 숙성이 제대로 됐습니다. 아하, 숙성이. 숙성을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보면 이제 생선이 죽고 나면 사후 경직이 있어요. 사후 경직이 있는데 이게 뭐 30분에서 1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시간, 4시간 지나면 근육이 풀려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회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르다는 말을 하는 퍼져버리는군요. 게 3시간, 4시간 지나면 이제 그래 물러지는데 신경심해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사후 경직을 늦춰줘요. 그렇군요. 오래 보관도 되고 그만큼 이제 뒤에 가서도 처음 같은 그 탱탱함과 그런 이제 찰진 식감은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해서 신경심해를 하는 이유 크게 있고요. 이게 광어 껍질인데요. 이거 웬만해서는 드시기가 어렵습니다. 오, 진짜 안 저도 못 먹는데. 먹어봤어요. 비늘을 기본적으로 보기도 다 힘들죠. 쳐야 네.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손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콜라겐 덩어리예요. 아, 이게 이게. 찰기도 되게 있고 이제 보고 껍질 같은 그러네요. 런 예. 식감도 있고 생선 살하고 껍질 사이에 지방층이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 지방층을 탈피를 해서 이 껍질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허. 그러다 보면 이래 데쳤을 때 예. 탱탱한 식감도 유지가 되고요. 아. 그 생각보다 식감도 있지만 맛도 괜찮습니다. 진짜 어떤 맛일지 찐득하기 때문에 궁금해요. 서로 붙어서 한데 진짜 어떤 맛인지 보고 싶네요. 껍질을.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어디다 찍어요, 저건? 저희가 이제 보건 껍질은 아는데. 맞아요. 예. 참돔 껍질은 예. 사람들이 손질하기가 편해요. 비늘이 크기 때문에 어허. 칼로도 되고 하지만 요거는 썰어서 비늘을 다시 베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맛으로 비교하자면 저는 광어한테 이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회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시네. 맞아요. 예. 회 박사님이시죠. 지금 횟집을 하시니까. 찹 소리가 나네. 아, 정말. 음미하시는 모습이 정말 부럽다. 전문가 포스. 찹찹 소리가 나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초밥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해먹기도 어렵고 어렵죠. 예. 모양 만들기도 어려운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초대리를 밥에 이렇게 비벼 놓습니다. 아하. 일명 숟가락 초밥이라고 하고요. 적정량의 밥을 떠서 이 고추냉이를 조금 얹어줍니다. 아, 숟가락 초밥이니까. 요거는 제가 초밥을 해 먹는다고 해서 조금 넓게 떠달라고 따로 부탁드린 거고요. 요거를 간장에 살짝 찍어서 살짝 찍어서. 수저에 그냥 올려요. 아, 이렇게 덮어주네요. 저렇게 먹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네. 그런 모양이 나오고요. 어렵게 생각했네. 이게 일명 숟가락 초밥이라고 아, 가정에서 수초.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이제 모양이 빠지고 이런 데서 맛도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간편하게 그렇죠. 먹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들어가면 다 제가 좋아하는 똑같으니까. 방식이고요. 아, 이렇게 간편식으로. 아, 첩첩. 이거는 또 촉촉 소리가 나네. 그러네요. 첩첩첩. 일기팁 안 부럽습니다. 예, 저희는 부럽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안에서 그냥 회가 없는 일반 물에 회가 없어요? 회가 어디 갔어? 물인데 자, 이것도 또 방법이 이런 있는가 식으로 안에 회가 봐요. 없어요. 회가 없는데 제가 물회를 먹는 방식은 네. 요리 수조에 어느 정도 떠서 아하. 물회용으로 좀 잘게 좀 썰어 달라고 부탁드린 요렇게 해서 얹어서 먹습니다. 아, 이거는 숟가락을 이렇게 많이 얹어서 이용하시네요. 먹으면 그러네요. 끝까지 물회를 다 먹을 동안 회가 퍼지는 게 없어요. 아. 이게 이렇게도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 근데 이것도 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먹습니다. 입이 크신 분들은 붓잖아. 주걱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주걱 좋네요, 주걱. 느낌 있네요. 또 첩첩첩. 오우.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아, 또 국물 또, 아. 보통 회를 먹고 나면 보통 있습니다. 매운탕을 많이 드시는데 너무 일반적이라서 그거는 생략하고요. 요 집은 특이하게 이제 라면으로 제가 선택한 이유가 라면 이름도 재밌어요. 장미새 라면이라고. 에? 장미세요? 뭐예요? 요 이제 풀이를 하자면 예. 요 이모분이 장생포 분이시고 장생포. 장생포 미역을 가지고 새우를 갈아 여서
양념을 한 거예요. 예. 장생포 미역새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장미새 라면의 핵심 재료고요. 이게 향이 정말 새우 향도 되게 진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라면에 저렇게 고급진 양념을. 향이 일단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도 이렇게 추천 한번 드리고요. 면 먼저 먹고 다 드실 때 밥이랑 밥이랑. 계란 같은 거 조금 넣어서 어죽식으로 해 드셔도 매운탕 대용으로 하시기는 정말 맞네. 좋습니다. 어죽이네. 또 다른 요리가 됐네요. 이야. 어우, 맛있겠다. 아유, 새우스타일 똑같아요, 강호동 씨랑. 아, 배고파. 이게 시중에 파는 새우깡 향의 한 10배 정도로 진합니다. 맛도 그만큼 더 훌륭하고요. 이제 차 드시러 가셨나 봐요. 뭐 여기 수암회전터 찾아오셔서 맛있는 회 드시고 뭐 요 3층에 또 예쁜 요 곰돌이 커피도 있고 귀여워. 하니까 여기서 후식으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후식.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 예. 오늘은 네. 직접 수산업을 하시는 태화동 단칼. 단칼. 예. 사장님 박종훈 사장님이 추천한 횟집을 가봤는데 네. 이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강호동 씨 같고 어떻게 보면 마동석 씨 같은 그런 스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 방송을 하시는 거래요. 근데 와. 정말 담당 PD가 극찬을 할 정도로 어이구야. 정말 회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하시고 네. 너무나 말씀을 잘하셔서 아주 편했다고. 맞습니다. 예. 이분이 일명 태화동 단칼이라고 불리시는데 당연히 울트라가 몇 년 전에 예. 이분의 그 횟집을 또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구나. 워낙 회를 또 잘 다루시기로 유명하셔서 예. 단칼 형님을 저희가 취재를 예. 했었는데요. 예. 이제는 본인이 리포터로 나섰는데 아하. 표현부터 먹는 법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뢰가 가네요. 네. 이 단칼 사장님이 추천하는 횟집이라서 더욱더 신빙성이 높았는데요. 이 집에서 이제 숙성회와 하루에 둘 다 취급을 하는데 4시간 전에 미리 이제 전화 주문하시면 광어 숙성회가 방금 보셨듯이 느낄 수가 있는데, 야, 이 숙성회 진짜 맛보고 싶네요. 예. 왠지 그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좀 힘드실 때 전화 예. 딱 해가지고 저녁에 예. 예약해 놓으시고 좋다. 그렇게 가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화로회랑 가격이 똑같다는 게 또 진짜? 큰 장점입니다. 이야.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지만 숙성회는 예. 똑같은 가격에 또 받으신다고 하니까 네. 지금까지 화로회 좋아하셨던 분들은 숙성회 한번 즐겨보시면 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단칼 사장님의 네. 그 조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수산업계에서는 짬뽕처럼 잘 다루는. 광어를 잘 다루는 집이 그 진짜. 회를 제일 잘 다루는 집이다. 요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장생포 미역 새우라면 장미새. 장미새 요거까지 놓치지 말고 드셔보시면 아주 네. 이번 여름 회 드시면서 맛있게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또 맛있는 이야기 울트라 톡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와. 여기도 광어회네요. 저도 광어회 좋아하는데 숙성회라뇨. 예. 맛있게 먹는 방법 배워갑니다. 울트라 그렇습니다. 쫙. 신랑이 잡은 첫 물고기 세기 놀래미라고 하는데 어려가지고 놓아줬대요. 아하.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놀래미. 아하. 귀여워라. 요것도 한 몇 센치 이상 돼야 되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너무 요거 어려서. 놀래미도 회가 되게 맛있는 아, 게 그렇구나. 네, 낚시를 예. 또 다녀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이 이제 IMF 이후로 6%로 접어들었다 그러죠. 네. 하루가 다르게 가계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이 원인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국제 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도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도 빵도 참 좋아하고 많이들 예. 드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들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미 씨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하. 천혜자연을 자랑하는 제주에서 밀을 재배하고 아, 있다고 정말요? 합니다. 과연 어떤 밀인지 제주도로 가봅니다. 제주에 들려 끌 수놓은 이 황금빛 정체는 바로 밀입니다. 이거 진짜? 재배가 되고 있네요. 사라졌던 국산 제주밀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제주 밀 스토리 지금 만나보시죠. 제주의 서쪽 누런 황금 물결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패인 밀 이삭. 지난해 제주에 조성된 국산 밀 단지입니다.
예, 제주도에서도 예전부터 밀 재배는 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히 수입 타산이 안 맞아서 밀 재배 농가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는데 최근 들어 국산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대규모 조성 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급자족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20헥타르 규모의 모두 20여 농가가 참여했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든든하기만 합니다. 밀은 우리 국민이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곡식인데요. 하지만 자급률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작년 콩 끝나서 했으니까 11월 18일 날. 11월 18일 날 이 밭에 파종을 했죠. 이곳에 파종한 밀은 로열티가 필요 없는 순수 국산 밀인데요. 이걸 또 파종한 지 6개월 만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하고 거의 보기만 똑같네요. 해도 아주 잘 된 것 같죠? 수확하는 마음도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아들인 승준 씨도 함께 하는데요. 밀로 다양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닮았어요, 아빠랑.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많아서 이 후계농들의 힘듦이에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참 많지만 그래도 이제 장점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뭐예요? 국산 밀은 농촌과 청년들 모두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찌감치 제주 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재밌는 바로 마을이네요. 이분인데요. 제주 밀 연구 모임을 이끌고 있는 장창원 대표입니다. 10년째 꾸준히 밀 농사를 짓고 있죠. 10년을 하셨구나. 올해는 일찌감치 수확을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로컬 푸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역 농산물,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하자.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제주 밀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제주에서 나는 식자재, 제주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내자라는 취지가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름보다는 직접적인 여러분께 다가설 수 있는 제주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제주밀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군요. 창원 씨의 밭에서 해마다 10여 톤 정도의 밀이 나오는데요. 수확에서 가공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장점이죠. 예, 거의 이제 주문 들어올 때마다 냉장 보관했다가 주문 오면 바로바로 이제 갈아서 하고 있어요. 제주밀을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통밀을 제주에서 직접 재배하고 이렇게 가공까지 하면요. 아주 경쟁력이 높아요. 저장됐던 밀을요. 이 기계가 풍고라는 기계거든요. 바람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1단계 작업이에요. 이 과정은요, 이 밀알보다 작은 그 잡초 씨앗이나 이런 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직접 채로 다 이렇게 이걸 채를 쳐서 이렇게 다 걷어내고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기계가 나와서 고맙네요. 채 대신에 이제 요 기계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로 탄생하기까지 꽤 수고로운 공정을 거치네요. 저장고에 보관된 양만으로도 1년 동안 넉넉하게 쓸 수 있다고 진짜 합니다. 많다. 베이커리가 또 제주도는 베이커리 카페 천국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내에서 제빵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 밀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나눠 쓰고 있습니다. 제주 밀 회원들과 함께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데요. 재욱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폴푸드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빵을 만드는 일이 직업이고 밀부터 한번 길러보자 해가지고 밀을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빵의 재료로서 제주 밀 어떤가요? 컨트롤이 쉽지 않아요. 기술자의 숙련된 손놀림이나 반죽의 상태를 잘 보지 못하면 쓴맛이나 신맛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발효가 일반 빵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오븐에서도 잘 구워야 통밀의 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렵군요. 我是台湾来的，台湾台北来的，在济州全家面包很好吃，我们全家都喜欢，因为它吃了我们的胃非常的舒服，不会有
消化不良或是胃食道逆流的反应，我们全家都喜欢，好吃哦。 신선하고 건강한 제주 밀의 가치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국산 밀, 제주 밀, K밀이 오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도 너끈히 이기고 제주의 가치도 높이는 제주 밀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네. 우리나라 뭐 1인당 곡식 소비량이 단연 1위는 이제 뭐 쌀이겠고요. 2위가 이제 밀인데 그렇구나. 그 중에서 밀의 자금량은 0.8%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그만큼 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밀이 많이 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밀 특히 통밀 이 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밀, 호밀. 네, 여러분의 이야기 또 만나보겠습니다. 울트라 톡톡 또 함께 가보시죠. 자, 박남래님. 안녕하세요.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 텃밭에 고구마와 옥수수를 심었어요. 손자가 옥수수 킬러거든요. 지금 한참 또 날 텐데. 옥수수가 익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답니다 하셨는데요. 아마 이건 찰옥수수인가 봐요. 손자가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옥수수까지 심어주시고 아직 신이 났네요. 웃는 거 보세요. 여보 행복하겠어요. 완전 그림입니다, 진짜. 아유, 정말 행복하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운전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하죠.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헷갈릴 때가 교차로에 특히 그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맞습니다. 언제 가야 되는지. 직진 좌회전은 이제 신호를 보면 되는데 우회전 같은 경우는 신호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우회전 신호는 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교차로 사고보다 이게 사고율이 높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 그동안 교차로에서 그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우회전 후에 나타나는 횡단보도에서 이 보행자용 녹색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지나가더라도 사람 사이의 빈틈을 이용해서 이제 가도 되겠지? 하고 쏙 가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눈치껏 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특히 됩니다. 7월 12일부터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진짜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잘 지키셔야 되는데 그 소식을 톡톡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2022년 7월 12일 더욱 강화되는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화 톡톡퀴즈에서 알아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데 지나가는 차량 냥냥냥 적색 신호인데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차량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 과연 어떤 것이 위반일까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잘 지켜주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 경우 지금 횡단보도에 보행자 녹색불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행자가 횡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 시민도 없으면 이걸 건너도 되는 건가요? 지금같이 보행자가 횡단이 종료가 된 후에는 비록 보행자 등이 녹색불이라도 하더라도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승합차인 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일시 정지 규칙에 운전자들은 여전히 낯설고 혼란스러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도로로 나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차량 신호가 녹색등입니다. 지금 보행자 신호등은 지금 방금 녹색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보행자가 종료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일시 정지를 하고 비록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면은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일시정지. 모두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 등화일 때 지금같이 보행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예. 보행자 등이 녹색 등이지만 보행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아하. 이륜차의 경우에도 똑같이 똑같습니다. 예, 예.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차로에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운전자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통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쪽이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은 아직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횡단보도를 위해서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본격 시행을 앞두고 비록 짧은 시간 관찰하긴 했지만 잘 지켜질까 하는 우려와 달리 많은 운전자분이 일시 정지하면서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행이네요. 자, 이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단속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얼마일까요? 1번 6만 원, 2번 60만 원. 네. 아직은 시행 전이지만 그 영상에서는 아직 잘 지키고 있다.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드리죠. 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얼마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6만 원, 2번 60만 원.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답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교차로 건널목 우회전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서인데요. 네. 2020년 통계를 보겠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많았고요. 7월 12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데요.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단 일시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 주의 서행 의무만 있으면 뭐 사람들 지나가더라도 살짝 눈치 껏 건너가면 되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보행자 신호 역시 적색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럴 때는 적색 신호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일시 정지 후에 이제 우회전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녹색 신호일 때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서야죠. 그렇죠. 당연히 서야 되는데 인도에 사람들이 서 있다. 그래도 일시 정지를 해야 돼요. 그래도 서야 됩니다. 그래도 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여기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쓱 지나가는 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 외에도 2, 3회 적발 시 여러분 1년 한 번씩 내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료 5%, 4회 이상은 10%가 더 많이 내야 됩니다. 할증이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사실 뭐 범칙금이나 벌칙 여부를 떠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감각이 없는 분들은 7월 10일 하면 굉장히 좀 먼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단속이 된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행자 의무 위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 알아보겠죠? 네, 자 어떤 분이 정답일지 일단 정답은요. 6만 원일까 60만 원입니다. 6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운의 주인공 회전 초밥 식사권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일까요? 누구신가요? 네, 백영주님 축하합니다. 자, 백명주님께 회전 초밥 식사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폭염이 다가오면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많죠.
두 분은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디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근데 또 이게 사실은 또 약간 코로나가 또 이게 네, 좀 그런다고 걱정되긴 하니까 하죠. 걱정되긴 하지만 가고 싶네요. 됐습니다. 예. 저는 딸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이놈들이 여기서 전화로만 학교를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잘 살고 있는지 진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휴가가 아니고. 딸들 자취방 확인하기 여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감시죠, 휴가가 아니라.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아직 휴가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네. 가깝게 부산으로 한번 가보면 어허. 어떨까? 근데 부산 하면 지금 해운대도 있고 광안리도 있고 여러 군데 갈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 정말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수국까지 정말 보물섬 같은 섬 영도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부산 영도로 떠나보시죠. 어유 이거 해물은 뭐야 이거? 안개네요? 앞이 안 보이는데요? 아, 수국이네요. 전진현 씨, 꽃도 예쁘죠? 이쁘지요? 꽃 이름 뭔지 알아요? 모르는데요. 여름을 대표하는 꽃, 바로 수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수락? 수락은 뭐죠? 우럭은 알겠는데. 아닌가요? 수국, 수국. 자, 뒤로 가시고. 자, 꽃받침. 아, 꽃받침 멀리 나시네요. 본인이 내가 쑥스러워요. 여자 아니야. 아, 다시. 자, 한 번만. 아니, 남자들도 해요. 이 꽃받침. 하나, 둘, 남자는 하면 셋. 안 되나? 나름의 벌써 한국 상남자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의 여행 느낌, 우리의 여행. 오늘 꽃길만 같아라.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영도 수국 여행메이트와 유명하죠. 함께하면 언제나 신나는 여행. 오늘 여행도 꽃길만 펼쳐지기를. 그 첫 번째 여행 장소는 바로 이곳. 해종스테. 촉촉하고 싱그러운 여름 향기를 가득 머금은 태종대는 지금이 딱 산책하기가 좋았습니다. 오, 바다다. 오, 진짜 가깝게 다 보이는데? 아, 오늘 날씨 거려가지고. 네. 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지는 시원한 바다. 지금 바로 앞에 내 발 밑에 이 바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와, 이거 뭐야? 뭐죠? 전망대 앞에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형물 하나가 있었는데요. 모자상. 세상을 비관하여 전망대에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엄마의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 와, 여기서 그러니까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어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은 엄마가 안아주는 이거. 예전에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좀 맞아요. 힘들고 할 때. 엄마 생각하면 하고. 네, 그렇죠. 다시 마음을 다잡으라.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 뭔지 알아요? 대충 알지? 뭐요? 그 이모들 저기 그거 잡아가지고 오는 거 말이야. 해녀분들인데 여기 영도가 해녀분들이 계시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벽화를 따라가지고 가다 보면 저 끝에 해녀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이모들이 길을 따라 삼촌들 아니에요, 쭉 걷다 삼촌들? 만난 네. 해녀 문화 전시관. 옷이 있고 바다가 와, 있던 저렇게 물질한다. 나가신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영도로 가고. 아, 제주도에서 올라오셔서. 맞아요. 시집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영도 해녀의 역사를 만나봤다면 또 해녀촌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곳에서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들을 만나보실 되게 수 깨끗하게 있는데요. 변했네요. 많이 힘드세요? 와, 힘 안 들어. 되지. 아유, 그렇죠. 바다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와, 직접 올라오시네. 아니, 그냥 배운 도덕이라서. 돈이 돼요? 돈 되지. 돈 안 되면 뭐 하러 와. 그래도 용돈도 벌어서 손자도 주고. 세상에. 이 손으로 물질하시며 일남 4녀를 키워내셨대요. 그리고 박사하겠다고 와가지고 우와. 저 광주에서 과학기술원에 회장으로 와, 자랑스러우시겠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저기 83년, 3살 때 저기 일하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87남. 와. 한평생 해녀 어머님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준 바다. 야. 물질을 하실 때면 이 넓은 바다에 숨빗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아, 이게 숨비소리라 그러나요? 이 숨빗소리는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게끔 해준 고마운 소리이자 어두운 바닷속을 헤치고 올라온 생명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에서 트는 싱싱한 전복과 전복, 낙지로 라면. 와. 맛있게 해물 라면도 끓여주시는데요. 고급이다. 아, 라면이 호강하네요. 끓여주기가 무섭게 바로 비켰습니다. 면치기. 오늘 라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라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네요. 너무 힘들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출발해 봅니다. 어디예요? 자, 후식은 또 동네동 카페 쪽이네요. 아니겠어요? 아, 카페가 근데 많죠. 그냥 네. 카페가 아니라요. 특별한
특별한 카페라고 하는데요. 커피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박물관처럼 만들어진 곳에 이렇게 카페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 제일 먼저 커피라는 게 땅에 닿은 곳이 부산이에요. 현재 지금도 95%의 커피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그렇겠죠.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1946년 신문에 보면 부산항을 통해서 브라질 커피가 처음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네. 향이 좋아요. 맛도 있지만 향으로 먹는 것도 있고.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여행이 오늘도 마무리됐습니다. 부산 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평소에 관심 없었던 것들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맛도 보고 생각도 하고 걷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좀 차분해지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83살인데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런 거 잡는다. 신기하고 기억 남는 게 어머니 오래오래 살고 살 수 있도록 저기 건강하게 살세요. 내가 그게 적은 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저기 놀러와 부산이야. 네. 야, 또 새로운 문화를 부산에서 접해본 두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 제일 먼저 카페가 또 이 커피가 들어왔군요. 브라질산 커피가 들어왔다고. 처음 알았네요. 그러네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울트라 톡톡 함께 가시죠. 또 예쁘신 분은 누구예요? 이 귀여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유, 가족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가족 네. 사진 찍으러 사진관으로 가셨대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야, 사진관에서 어플로 찍으셨네요. 일단 본 사진 말고 본인들이 셀카로 찍으신가 다 봐요. 같이. 예. 아,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일단 화장이 잘 되셨네요, 어머니는. 아유, 깜찍하셔라. 야, 가족 사진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진 찍기 전에 머리도 다 재밌게 만져주네요. 이렇게 또 사진을 또 찍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한 분 더 만나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울트라 톡톡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있을지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귀염둥이에요. 우리 이쁜이 손녀. 서하. 서하가 어린이집에서 물놀이 하러 다녀왔네요. 물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이쁜이 서하. 할머니가 사랑해요. 할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죠. 아이고, 예뻐라. 귀여워라. 제일 예쁠 때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여름에 태어났나? 이름을 서하라고 지었네.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이쁘고 귀엽습니다. 아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볼까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울트라 톡톡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떡 제조 기능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면서 구슬땀을 흘린 보람이 있네요. 보람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울트라 가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대표 방송 울트라 화이팅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떡인가 봐요. 아니, 이걸 따기가 되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아니, 사진을 왜 이렇게 예쁘게 찍으셨어요? 떡국도 이렇게 만드시고. 떡국도 너무 맛있겠네요. 우와. 예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네, 뭔가 전통 문화를 계승해 나가시는 그렇습니다. 멋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데요? 네. 자, 이 많은 분들 중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자, 행운의 주인공은요. 바로 누구신가요? 성희님, 김효수님 축하합니다. 자, 이분께는요. 현미빵 세트와 점심 식사권 중에 하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예고를 좀 해드려야 네. 되겠죠. 월요일에 만나는 코너 울트라 데이터와 울트라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폭발적인 케미를 진짜 보여주고 있는 퇴직을 3년 앞둔 선배와 입사 3년 차 후배의 그 동상이몽 체험기 아무튼 동행 또 멋진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울산을 들어라 울트라! 다음 주에 뵐게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김수민의 현미빵, 본참치, 황금향로, 스시 아리카, 도시 외양간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